네, 충남도의회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리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이번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충남도의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충남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충남도의회 현장 속으로. 오늘은 어떤 조례들이 소개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조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쏭달쏭한 조례, 손쉽게 알아보는 시간.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조례를 만들려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요? 네. 저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조례를 만들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발의 요건, 형식 요건, 성립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제한 이유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위원회, 그리고 단체장이고요.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니까 와 진짜 꼼꼼한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발의 연월일, 발의한 의원, 제한 이유, 주요 내용 등도 정리가 돼야 하고요. 마지막 성립 요건은 의안을 접수한 날짜로 본다고 합니다. 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충남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이 시간, 슬기로운 자치법규에서는요, 어떤 조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조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충남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순하고 예쁠까? 설마 엄마 말 알아들은 거야? 역시 너는 날 닮아서 똑똑하고 순하다니까. 어쩌면 우리 충남이도 나처럼 천재일지도 몰라. 우리 충남이 순한 것 좀 봐. 너무 예쁘다. 와, 우리 충남이. 그래, 충남이 이제 저녁 됐으니까 자자. 엄마가 이불 덮어줄게. 자자. 엄마의 자장가 시간이에요.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뒤 또 왜 이렇게 칭얼대지 오늘따라? 이상하다. 내가 노래를 작게 불렀나? 다시 해야겠다. 잘 자라 우리 아기. 이거 진짜 왜 이러지 오늘? 설마 어디 아픈가? 뭐야? 몸이 불덩이잖아? 아, 쬐끔한 게 어떡해? 안 되겠다. 근처에 심화병원이 어딨지? 검색해도 없는데. 아직까지 버텨야 될 것 같아, 충남아. 어떡하지? 우리 충남이 어떡하면 좋지? 우리 가녀린 충남이. 안 되겠다. 네, 잘 놀다가 갑자기 아이가 밤에 아프면 부모님들 많이 놀라시죠? 네, 그렇죠. 특히 밤늦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가 외출할 때 비상약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또 명절이나 휴일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동네 심야약국이나 병원 등을 그렇게 찾아본다 그래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뭐 밤에 열이 난다거나 아픈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첫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경우는 본인들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응급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야 병원이 잘 마련된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 보니까요. 뭐 시골에 산다거나 병원과 많이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충남도가 나섰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 충남도 의회가 심야와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제공해 소아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건데요. 네, 이번에 소개할 조례는요. 충청남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포 신도시를 포함한 충남의 일부 지역은 소아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심야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요. 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대전이나 천안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이용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일 텐데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의 심야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마련돼 있죠. 아이를 낳게 하는 방안도 좋지만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개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야 병원이 운영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민 아나운서, 운전면허 혹시 언제 따셨어요? 저는 수능 끝나고 바로 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5년 전이네요. 네.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처음 운전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웠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건 주차였죠. 그렇죠. 네, 주차. 공터나 운동장처럼 이 넓은 공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좁은 공간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주차를 해야 하나 정말 어려웠던 맞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5년 전은 아닙니다. 네. 처음 운전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요, 바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렸던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차만큼 힘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뭐죠? 바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건데요.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모르는 동네에 가면 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돌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가면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걷게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유료 주차장을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에 가면 더 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조례,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약속을 잡을 때 주차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인지 꼭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업 활성화, 주민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 사항 및 표지 설치, 운영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마련돼 왔었는데요. 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해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었죠. 그런데 이번 조례로 인해 조금 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늘리는 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런데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따, 참말로 덥구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네. 그 물 한 잔만 주셔. 뭘? 아니 근데 어디 갔다 온 게요? 아니 그 옆에 그 면 있잖여. 거기 이장이 그 꽃 좀 심으라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왔지. 아이 그럼 나도 도와줄 걸 그랬나벼. 아니요, 그 뭐 꽃 심는 게 그 지가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하는 거지 뭐. 걱정하들들 말어. 그나저나 요즘에 돈 들어갈 때가 그렇게 많아서 걱정이에요. 돈? 아이 뭐 그런 거 벌써부터 걱정이요. 어? 이 사람이 진짜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어머니 병원비도 그렇고 돈 나갈 때가 얼마 많은데요. 맨날 그냥 돈 타령 그 지겹다가. 아유. 아니 나 꼬실 때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 그러니까 그 물 안 묻히게 해주자녀. 흙만 묻히고. 야이 여보 진짜 지금 나보고 예 여보세요. 조용히 하라고 한겨? 예. 이거 참 도장을 아 찍거나 해야지. 장학금이요. 아 네네네네. 장학금이 오른다고요? 나고 알고 전화가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랐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 안 되겠어. 아니 지금 전화가 중요해요 지금? 전화가 중요하지 지금. 새마을 장학금이 오른냐? 아 진짜요? 어. 얼마나 오른데요? 아 1분 전까지 화내던 사람이 이거. 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오른데? 그 얼마가 오른다 그러더라? 아니 시방 그래서 얼마가 오른다는 거예요? 오 노경철 아나운서 몇 번 찍어보더니 사투리가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뭐 개그 욕심도 생기고요. 뭐 실력이 는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장학금 액수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례는요,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설명해 드리자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중에서 공납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학령 인구가 감소해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또한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조례안이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존에는 고등학교 공납금을 120%까지 받던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네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장학 금액을 개정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또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병원에 갈 때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언젠지 아세요? 글쎄요,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물론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매 순간 매 순간이 긴장이겠지만 어린 자녀의 경우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건강 검진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 가장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영유아의 건강 검진이라고 하면 뭐 키 아니면 뭐 몸무게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개월수에 맞게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기별로 병원에서 검진을 해야 하는 뭐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통해 영아들의 초기 발달성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고 해요. 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례는요, 바로 이겁니다.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입니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건데요. 사실 발달장애의 경우에는요, 조기 발견 그리고 적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충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 그리고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영유아 발달 장애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사업, 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사업,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겁니다. 네, 사실 영유아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요.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서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야. 맛있다. 그치? 그치? 야. 가자! 가자! 아이, 뭐 이길 줄 알았는데. 아깝다. 그나저나. 지금 몇 시지?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축구화 이거 지난번에 봐둔 건데 이번에 좀 세일하네. 30%나 세일하네. 이거 사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는구만. 다시 게임이나 해볼까? 이번엔 내 거 계정 말고 동생 계정으로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치? 야. 야. 같이 게임하자고? 여동생 계정이라서 여자로 아는 건가?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 왜 게임 머니를 왜 주는 거지? 아니 자꾸 말도 걸고 이거 뭐지? 이 어이없는 상황은? 아니? 노영술 아나운서, 평소 게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게임이요? 저는 뭐 자주 하진 않는데요. 틈틈이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PC방 가서 게임도 종종 하셨겠어요? 물론이죠. 이 친구들이랑요 PC방에 아지트처럼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건전한 취미 생활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생활 터전이라고 할 만큼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일이 익숙할 텐데요. 네, 그런데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갈수록 지능적이고 잔인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볼 조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건데요. 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최근에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충청남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네,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어른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봄 건조한 날씨 탓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연소 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 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류단지 화재 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자막으로 친절하게 설명이 나가고 있죠? 이 친절한 자막 덕분에 많은 분들이 쏙쏙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충남도 의회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소방 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례인 충청남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네,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소방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방 설비 등의 지원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 신청, 제외 대상,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우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척하면 척이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도내에는요, 전통시장 18곳과 석유화학단지 1곳 등 총 19곳의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와 소방 훈련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대형 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조례 어떠셨나요? 귀에 쏙쏙 이해가 쉽지 않으셨나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조례를요, 더욱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이 시간 앞으로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조례 슬기롭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건의나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요,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돕는 지역 민원 상담소. 네, 지역에서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지역 민원 상담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더욱 부지런하고 발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민원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도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이를 통해 도민 맞춤형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지역 민원 상담소. 오늘 만나볼 곳은 어디죠? 네, 자, 우리 동네 지역 민원 상담소에 대해 알아가는 이 시간, 오늘 만나볼 지역은 두 곳인데요. 공주와 청양 지역 민원 상담소,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공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도맡아 운영하는 공주 민원 상담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요. 고광철, 박기영, 박미옥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도의회를 찾아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바로 청양입니다. 청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도맡아 운영하는 청양 민원 상담소.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요. 김명숙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친절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지역 민원 상담소. 충남도민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지역 민원 상담소 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민원 상담소 운영 일정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도의회 영상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충남도의회 영상은요,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의회 공식 너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